만수 선생님 이제 기억났네요. 갑시다. 25년 10월 고등학교 2학년 34번부터고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네요. 뭐 축제 시즌이니까는 바쁘시네요. 34번부터 오늘 38번까지 하기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없고요. 머리 푸는 용으로 34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조심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번까지는 덩치들이 조금 큰 지문인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35번 지문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뭐였었죠? 그 통계학과 관련된 내용도 말이 조금 꼬일 수 있었잖아요. 35번 같은 경우는 말이 딱딱한데 꼬일 일은 없을 겁니다. 3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침묵의 나선 이론, 여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숨긴답니다. 쉬운 거니까는 예시가 필요 없어요. 여기 문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덩치들이 조금 큼직큼직합니다. 첫 번째 문장, 정치 연구가 나오네. 바로 어디에서? 독일에서 있는 정치 연구자인 N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관찰한 것처럼 무엇을 관찰했지? 목적어 대타 한번 등장하고 during election campaigns도 다시 한번 가려볼 거예요. 문장들이 길어요. 독일의 정치 연구가인 N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관찰한 것처럼 뭐 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 관찰한 것처럼 무엇을 관찰했나? 중심 소재 한번 등장했습니다. 특정한 관점들이 이러한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seem to 부정사 뭐 한 것처럼 보입니까? get play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지? 우리 get play는 놀다 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거는 뭐 다루어지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다루어지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get play 하게 되면은 이 play가 작용이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get play 하게 되면 작용하다 라는 게 보통 직역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 다른 뜻으로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무엇을 관찰했냐면 특정한 관점들이 더 다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뭐보다? than others. 다른 관점들보다 더 다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뮤티드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뮤트 같은 경우는 소리를 죽이다 라든지 소리를 줄이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게임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서 상대방 채팅 안 보게 하는 걸 올 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더 죽인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 talking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기보다는 됐지? 자신들의 의견을 더 묵살하는 경우가 있더라. especially when especially if네요. 특히 뭐 하는 경우 그러한 의견들이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 무엇으로 인식되는 경우 to be unpopular 대중적이지 않은 자신들의 의견들이 인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경향이 있고 특정한 관점들은 다른 관점보다 더 많이 다루어진다라는 것을 관찰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전명구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서 정치 연구가인 이러한 사람이 무엇을 관찰했냐면 이러한 것을 관찰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덩치가 조금 컸고요. 중심 소재 나왔으니까는 한번 봐볼게요. 특정한 의견은 더 다루어지고 대중적이지 않은 의견은 묵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 학교 생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생활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의견이 대중적인 경우에는 신나게 막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의 의견이 대중적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많이 다른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이라는 사람은 부릅니다.
이러한 것을 오형식이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The spiral of silence. 침묵의 스파이럴,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소재는 완벽하게 다 나왔네요. 이러한 현상을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른대요. 좀 이따가 이미지도 볼 건데 나선형의 모습을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다시 침묵의 나선이라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동사 맞고 언제 발생합니까? when부터 여기까지 또 문장 길게 나옵니다. 내용 쉬워요. 침묵의 나선이라는 건 이러할 때 발생하는데 개인들, 어떤 사람들, who perceive, 인식하는 사람들. 무엇을 인식해요? perceive의 목적어였네요. 여기서의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의견들이 인기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됐지? 그러면은 when의 문장의 주어가 individuals고 이 친구와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중간에 낀 게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대중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의견들을 더 표현하게 될 때 침묵의 나선이라는 것이 작용한대요. whereas,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모르면 안 되고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 여기서 does는 individuals를 받아주는 명사네요.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거든. 어떤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무엇을? 하면서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고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영향은 여기까지 미칠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의견들이 대중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었니? 자신의 의견들이 인기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을 유지합니까? remain은 형용사 끌고 나와요. 부사되면 안 됩니다.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때 침묵의 나선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침묵의 나선 현상은 언제 일어납니까? 침묵의 나선 현상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침묵의 나선 현상은 두 가지 경우에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들의 생각이 인기 있구나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대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을 더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대중적인 생각이 아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인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함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아까 나왔던 뮤트 데어 어피니언스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침묵의 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림을 안 보니까 나선이라는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소용돌이를 좀 이따가 생각해 보실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생겨납니다. 어디에서? 나선형의 모양으로 생겨난대요. 콤마 소댓, 그래서 란 뜻이죠. 붙어있고 콤마가 없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콤마 소댓, 그래서 한쪽은 무엇에? 어떤 문제와 관련된 한쪽은 answer with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관련된 한쪽은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attention과 같은 의미 관심, 주목, attention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한쪽은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with very little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지금 병렬 구조가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었을 때 이 with의 꼬랑지가 전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 사이에 반복이 된 친구 end up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요.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생략시키기보다는 대동사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단수명사니까 does
이게 등장하면 저는 더 좋은 내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does는 대동사죠. 앞에 나와 있는 ends up이라는 일반 동사를 받아줄 거고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단수니까 do라고 하면 안 되겠고 또 비동사 계열도 아니기 때문에 ends up with를 받아주는 대동사 does가 들어가면 내신형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러한 과정은 나선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한쪽은 상당한 관심을 받겠지. 그리고 어떤 문제의 다른 한쪽은 거의 관심을 받지는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리틀 부정어 느낌으로 있었었죠?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리틀 다음에도 여기 퍼블릭시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까지 같이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러한 경우는 관심을 많이 받고 조용한 경우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나선형. 나선형이라는 게 그림이 안 그려지면 소용돌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용돌이. 소용돌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아니죠. 사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긴 하지만 뉴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소용돌이는 아마 잘 알 것 같은데요. 소용돌이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소용돌이의 개념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나선형입니다. 그러면 다시 대중적이지 않은 생각은 거의 다루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못 받지만 대중적인 여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보일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나왔었던 침묵의 나선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그 다음 소재에서는 실질적인 사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소재 실질적 사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variety of, 다양한이란 뜻이었지?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까요? 뭐 여러분 같은 경우는 SNS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과 더 많이 대화를 한다든지 자신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요? 콜론. 예를 들어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 그것들, 자신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그들은 착용합니다. 단추들을 착용합니다. 라고 할 텐데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는 배지 개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특정 배지를 차고 다니기도 하고 해병대 같은 경향이 있는 경우는 해병대 전용모라든지 해병대 배지를 차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들은 배지를 착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붙이기도 합니다. 범퍼 스티커들을 붙이기도 해요. 어디에? 자신들의 자동차에다가 범퍼 스티커도 붙이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자신이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and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포스트, 게시합니다. 자신들의 관점들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놓기도 해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전제 조건은 자신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한다라는 걸 봤었을 때 이 의견들의 성격은 하미추론으로 보자면 이 의견들의 성격 같은 경우는 침묵의 나선 현상이 윗부분에 있는 거일 것 같아요. 대중적인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관심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의견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적인 사고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하미추론 나오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According to 이러한 이론에 따르자면 침묵의 나선 현상에 따르자면 사람들은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나요? 비동사 apt 부정사네요. 비동사 apt to 부정사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tend to 부정사랑 똑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하고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동사 apt to 부정사 말고도 이건 작년 고3 교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알아놓으시라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큰일 날 뻔했네. inclined, 비동사 inclined to 부정사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원래 incline이라는 건 기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 더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apt라는 친구가 아마 여러분 그 시험지에는 각주 달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자면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다시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위에 나온 것처럼 말을 한다든지 배지를 단다든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자신의 관점을 게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할 때? 여기가 빈칸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perceive의 목적어 that 여기가 빈칸이었나?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더라. 뭘?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더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부류의 것들을 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게 될 때,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들이 똑같다라고 여길 때 한 번 더 자신들의 생각들이 대중적이다라고 여기게 될 때 이러한 부류의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perceive that 뒤에 이 문장을 한 번 더 빈칸 변형으로 돌리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자신들의 의견이 타인의 의견과 비슷할 때라든지 자신들의 의견이 더 강한 관심을 받을 때라든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기 부분을 다양하게 변형을 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추론으로 괜찮은 게 두 부분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their opinions가 의미하는 것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의견을 많이 올리는 것을 봤었을 때 인기 있는 의견이었을 것 같고요. 전반부에서도 함의 추론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장들은 길쭉길쭉했고요. 문장들의 덩치는 컸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용돌이가 느껴지면 좋겠는데요. 맨 윗부분 보시게 되면은 willingness to speak out 이란 표현 보이시죠?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나선형의 모양으로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silence 침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윗문장에 나왔던 것처럼 muted their opinions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경향이 있고 대중적인 생각인 경우에는 기꺼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고립에 대한 두려움, 단절에 대한 두려움, 아마 이거는 자신의 생각이 좀 다른 경우 그거를 이야기했었을 때 친구들한테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견이 다른 경우는 말을 하지 않고 의견이 서로 비슷하거나 대중적인 경향에는 더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게 나선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관련된 내용 봤으면은 이제 자연과학도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5번입니다. 단위의 선택은 객관적이 아닌 편리함에 위한 뭐 이렇게 바보같이 써놨어요. 객관적이 아닌 편리함을 이렇게 고치자. 편리함의가 아니라 편리함을 위한 임의적인 특성을 띈다 라는 식으로 소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단위의 선택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위한 임의적인 특성을 띈다고요. 이 임의적인 특성이라는 표현이 아마 마지막 문장에 나올 건데 이 표현 요즘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왔었을 때 말을 한번 돌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쉬운 거예요. 말만 또 이상하게 써놨고요. 문장들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단위의 선택. 자, 미리 한번 봐볼까요? 예시 한번 들고 갈게요. 1m가 100cm인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3피트는 몇 cm입니까? 3피트. 이건 이나부고가 알아요. 옛날에 재현아 1과 1학년 때 애단 지문에서 애단이 5다리였었잖아요. 그 친구 키가 5피트 정도였었거든요. 몇 cm예요?
잘 느낌이 안 와요. 그치? 완벽했어. 맞아. 잘 기억했네. 1피트 같은 경우가 대략 30cm 정도 돼요. 대략. 그럼 3피트 정도면은 대략 90cm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1m가 몇 cm인지는 잘 알아요. 근데 3피트가 몇 cm인지는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는 미터를 사용하는 거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편리함을 위해서 피트를 사용하는 것 같아.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제가 또 적어놨는데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되게 어려운 지문이죠? 아유, 너무 어려워요. 이과 형석? 100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물은 화씨 몇 도에서 끓어요? 이거는 우리 아름이가 알아요. 우리 지난번 겨울잠은 동면이 아니다. 그 지문에서 화씨 한번 나왔었는데 그치. 그렇지. 그거 우리 했었거든요. 저도 적어놨는데요. 물은 화씨 212도에서 끓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봐봐봐. 우리는 화씨라는 것이 편리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사용 안 해요. 우리는 셀시우스, 섭씨라는 개념이 익숙해서 이걸 채택을 했잖아요. 이 지문이 그 내용이에요. 단위의 선택, 미터, 피트, 셀시우스, 페러나이트과 같은 단위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편리함을 위해서 임의적인 특성, 이게 마지막 표현에 나올 거거든요.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한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자연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죠. 자연 상태에서는 미터의 단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단위라는 걸 만들어냈더라라는 거예요. 쉬워요. 첫 번째, 생각해보자. 무엇을? 유닛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단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의 단위? 측정 단위들을 생각해보자.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나요. 뒤에 부분은 다 수식어입니다. 측정 단위들, 이를테면 일종의 한 가지 종류, 일종의 descriptive device야. 서술 장치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을 재밌게 해놨네요. 표현 장치, 그것도 조금 재밌는 표현이고 표현 방식,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쉬워져요. 이제 측정 단위들을 떠올려 볼까, 건규나? 뭐 일종의 표현 방식인데 We are familiar with 한 표현 방식이야. 자, 우리 은연중에 완전한 문장으로 봐요, 나은아. familiar with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은연중에 완전한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심할게요. 어디까지 끊는지 봐봐봐. with에서 끊었어요. 그러면 with의 명사 목적어가 using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면 이게 동격의 대시 있어야 되는데 동격의 대답행 추상명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끊게 되면 with의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친숙한 표현 방식이 측정 단위인가 봐. 뭐 할 때, 얘는 분사로 쓰인 거예요. 뭐 할 때, 사용할 때. 이제 느낌을 살려볼게. 아마 when we use, 원래 이런 친구였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분사구문 만들면서 날리고 여기서 we랑 같으니까 날리고 동사원형 ing를 만들면 현재 분사가 된 거예요. 그쵸? 구문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측정 단위들을 생각해 볼까? 그 측정 단위라는 건 일종의 표현 방식인데 우리가 친근한 방식이야. 뭐 할 때? 물리학에서 사용할 때 어떤 거를 측정하고 온도를 재고 물리학에서 사용할 때 꽤나 친숙한 표현 방식인 측정 단위들을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미터, 피트 이런 식으로요. 이를테면 spatial distances, 이게 스페이스 비슷하게 생겼죠? 공간적인 거리들은, 됐지? 공간의라는 형용사. 공간적인 거리들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라고 나올 텐데요. 그렇게도 괜찮지만 terms의 또 다른 뜻은 기준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거 뭐뭐의 관점에서라고 해도 되는데 말이 조금 이상할까봐 전 기준으로 해석할게요. 공간 거리들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피트의 기준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미터의 기준으로도 주어질 수도 있어. 또는 다른 단위의 기준으로서도 주어질 수 있지. and 그리고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러할 거야. 언제나 똑같을 거야. regardless. 그와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내용 정리하고 함의출은 유추 한번 해볼게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거리들이 나왔거든요. 다양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대. 피트라든지 미터와 같은 다양한 측정 단위들은 존재해. 맞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1m가 100cm 정도 되고 3피트 정도가 90cm 정도였었잖아요. 공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 그리고 물리학은 그와 관계없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와 관계없이 똑같다라는 이 말은 어떤 단위를 사용하든지 측정은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은 화씨 212도에서도 끓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물리학이 나와서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현실은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와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아요. 따라서 we conclude from this that 여기도 쉬워. 똑같아. 물리학 겁먹지 마.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가려봐. 이것으로부터 하면은 conclude의 목적어 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결론 내릴 수 있냐면 물리학이라는 것은 선호하지 않아. 어떠한 단위, 어떤 단위? 길이의 하나의 단위를 뭐보다 다른 단위보다 선호하지 않아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대. 맞잖아. 왜? 물리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똑같아. 어떤 단위를 사용하든지 측정 기준만 다를 뿐이지 똑같단 말이야. 따라서 물리학이 길이의 한 가지 단위를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아니야. 물리학은 1m에서만 적용된다. 물리학은 피트에서만 적용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기준보다 특정한 길이의 기준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빨간 펜 쉬워요.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뭐 어떠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뭐 아마 여기서 원은 앞에 있는 유닛이지 않은 얘가 아마 얘를 받아줄 수도 있어요. 유닛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지도 모르죠. 어떠한 단위를 선택할 겁니다. 어떤 단위? We like. 우리가 좋아하는 단위. like의 목적어가 안 보여요. 특정한 선행사로 잡아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아니라 대시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한 선행사. 뭐 the very, the same, 최상급 서수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측정 단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이런 이유들로. 어떤 이유? of convenience. 편리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측정 단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건균이한테 여쭤볼까요? 건균이 키가 몇 센치 정도예요? 와씨, 건균이 키 많이 컸네. 1m 81cm? 그러면은 건균이는 6피트네요? 그쵸? 건균아, 왜 1m 81cm라고 했어? 6피트라고 왜 안 했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편리함과 관련된 이유로 우리가 좋아하는 측정 단위를 선택하는 거지 물리학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건 아니죠. 됐죠? 결론 다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측정 단위는 다양해요. 그러나 언제나 똑같이 적용돼요. 따라서 물리학이 미터 표현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1m 81cm라고 하고 6피트라고 안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함의 이유로 특정 단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편리함의 이유로 특정 단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짜 끝났어. 이 문장은 끝이에요. 이 지문 자체는 끝입니다. 근데 이 다음 문장에서요, 이게 뭔 말이지? 라는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예시거든, 솔직히. 여기도 예시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써놨고요. 덩치도 조금 커요. 그래서 여기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무엇을? 목적어 that. any feature가 어떠한 특징이 하면서 크게 묶을 준비를 해볼까요? 크게. Depending on the choice. 무엇에 따라서? 그런 선택에 따라서. 다시 나영아. 여기서 그런 선택이라는 건 우리의 편리함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편리함의 선택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이러하다라고 결론 내린대. 어떠하다고? 다시 가려. such as부터 to locations까지 가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가로친 부분 형서가 다 날려버리면 any feature is not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구문을 먼저 잡아봤습니다. 여기 부분도 함의추론 조심하고 이 부분은 제가 말을 돌릴 거예요. 2번 해석할 겁니다. 다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에 따른 어떠한 특징은 한 번 더 편리함의 선택에 따른 어떠한 특징 뭐 이를테면 뭐와 같은 특징이냐면 특정한 수치값인데 원래 원뜻은 수치의예요. 숫자와 관련된 뭐와 같은 거냐면 특정한 수치값이거든. 설명할게. assigned 무엇에 부여된 과거 분사 뒤에 명사 안 나왔죠? ing 아니에요. 전치사 구조였습니다. 무엇에 부여된 to the spatial separation 공간적인 분리에 부여된 수치값. 아우 말이 또 이상하다 그치? 어디 사이에서? 두 개의 지역들 사이에서 공간적인 분리에 부여된 특정한 수치값과 같은 우리의 편리한 선택에 따라 나온 어떠한 특징은 됐어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두 개의 위치들 사이에 공간적인 분리에 부여된 특정한 수치의 값 말이 어렵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두 개의 지역들 사이에 요 부분 이 부분이 공간적인 분리거든요. 여기에 부여된 수치값을 누군가는 1m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됐지 이제? 누군가는 3피트가 조금 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 맞지? 이게 그 설명이야. 우리의 선택에 따른 이러한 특징 즉 단위예요. 전체가 다. 그냥 물리적 단위입니다. 공간을 나누게 된 것과 관련된 특정한 단위라고 해석하시라고요. 공간을 나눈 것과 관련된 특정한 단위. 우리의 선택에 따른 이런 단위라는 것은 is not out there. 해석 조금 이상해요. is not out there.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거니까 좀만
이 세상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apart from 무엇과 분리되어 단위의 선택과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됐어요? 단위의 선택과 분리되어 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볼게. 단위와 분리된 세상과 단위와 분리되지 않은 세상. 한 번 더. 단위와 분리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건 단위와 관련된 세상이지. 자, 안 어려워요. 말 돌리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나은아, 단위와 분리되지 않은 세상, 즉 단위와 관련된 세상은 인간 세상이에요? 자연 세상이에요? 그렇지. 이건 인간 세상이네. 그러면 단위와 분리된 세상, 이 세상은 미터의 개념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온도의 표현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단위와 분리된 세상은 진서야, 인간 세상이야, 자연 세상이야? 됐어. 끝났어. 그러면 자연 세상은 객관성을 의미를 할 거고 인간 세상은 편리함을 통해서 단위의 기준을 정해놨겠지. 집어넣어봐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는 더욱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들 사이에서의 측정값과 같은 특정한 단위는 단위의 선택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 없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대요. 한 번 더. 단위의 선택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는 없다. 자연 세상. 이걸 말하는 거야 결국에는. 뒤에서 안 보이나요 소리? 안 어렵죠? 말만 조금 이상하죠? 단위의 선택과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어떤 세상에 존재해?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조작해 놓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다시. 편리함의 이유로 특정 단위를 사용합니다. 고로 자연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그래, 맞잖아. 이 문장이 그 문장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더라? 두 개의 지역들 사이에 공간적 분리에 할당이 된 특정한 수치적인 값, 이 단위라는 것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와 분리된? 단위의 선택과 분리된 세상 속, 객관적인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편리성에 따른 인간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나왔고요. 요 표현 나왔죠? 그럼 이제 요 표현. 임의적인 특성을 띈다라는 것만 나오면 돼요. 됐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말이 조금 거창해서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필자는 예시를 하나 더 드네요. 또 다른 예시는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온도. temperatures. 온도라는 것도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주어질 수 있어. 무엇의 기준에서? 어때? 구조 똑같이 도영아. 무엇의 기준에서? Fahrenheit. 화씨의 기준에서도 제공될 수 있고 또는 셀시우스. 우리가 이거 쓰는 거예요. 섭씨. 몇 도 할 때. 섭씨의 기준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켈빈의 스케일, 척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켈빈의 척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And nothing in the physics changes when it switches from one scale to another. 똑같은 말. 한 번 더 빨간 펜으로 잡아주고 갈게. 빈칸 괜찮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부정어 동사 어딨나? 여기 있네. 물리학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물리학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바꿀 때. 전환하다라고 안 해도 돼요. 바꿀 때. 하나의 척도에서 from A to B, 하나의 척도에서 다른 척도로 바꾸게 될 때 그 어떤 거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쵸? 그리고 화씨는 제가 212라고 적어놨네요. 화씨는 212 화씨에서 물은 끓어요. 켈빈의 척도는 373.15 켈빈의 척도에서 물이 끓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셀시우스라는 걸 선택을 했다가 켈빈의 척도로 바꾸게 되면 물은 373도에서 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측정 단위를 굳이 바꿔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단위만 달라지는 거지 물이 끓는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한 가지 척도에서 다른 척도로 바꾸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엇인가도 변화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짓는 거야. 결론부.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을? 사실 the choice of a scale, 척도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arbitrary. 또 나왔네. 이게 그 뜻이지.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하미출은 참 괜찮네. 어디에서? 묘사에서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25년 9월에서도. 임의적인이라는 거 제가 뭐라고 보통 말을 돌려놓냐면요.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척도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편리성으로 단위를 선택하는 거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터의 개념과 섭씨의 개념을 쓰는 거고 미국은 피트의 개념과 페러나잇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유럽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페러나잇이더라고요. 척도의 선택이란 건 무엇이다? 우리 마음대로의 선택입니다. And then, 그리고 that any feature that depends on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목적어 that, 2번 목적어 대신데 2번은 생략시키지 않습니다. 문장이 애매해져서요, 보기가. 그리고 무엇이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지? 어떠한 특징 있지? 어떤 특징? 주관대. That depends on that choice. 어디에 달려있는? 그런 임의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들었어? 그러한 선택이니까 마음대로 임의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어떠한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미터, 셀시우스, 측정되는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척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단위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과 관련된 객관적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척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럼 척도에 달려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를테면 유럽권 사람들은 100도라는 개념보다 210이라는 개념이 더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따라서 임의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척도의 특징은 이 척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물리학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결국에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단위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어떤 문장이었었죠? 그 is not out there in the world apart from a choice of unit. 이거는 변형 다 좋아요. 여기는 전체 변형을 빈칸이 나온다면 여긴 변형이 참 좋거든요. 함의추론도 물론 좋고 변형도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35번 질문이고요. 이제 인명여고가 1학년 때 배운 오스모시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36번 해양생물의 체내 염분 농도와 물의 염분 농도에 따라 물의 이동이 달라져
적절히 물을 섭취해야 된다. 해양 생물의 체내 염분 농도와 물의 염분 농도에 따라 물의 이동이 달라져 적절히 물을 섭취해야 한다. 객관식 선진회에서 얘가 나올까봐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스모시스라는 단어가 객관식 선지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오스모시스. 객관식 선지에서 나오게 되면. 형성이 무슨 뜻이야? 괜찮아요. 진서 이거 무슨 뜻이야? 요거. 나는 이거 무슨 뜻이야? 했지. 루스리스는 무슨 뜻인지 기억나? RUTHLESS. 도영아, 이거 무슨 뜻이야? 요거. 몰라요? 아니, 익명으로 했는데 더 상승해서. 3. 삼투압. 삼투압 현상. 삼투압이 뭐죠? 건규나 삼투압이 뭐야? 맞아. 염분 차이 참 잘했어. 이과나요? 삼투압이 뭐지? 대박. 대박. 네, 맞아요. 체내와 체외 용도의 농도가 달라서, 용액의 농도가 달라서. 맞죠? 그래서 배추김치, 좀 있으면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소금을 막 뿌려놔서 숨을 죽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오스모시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시가 되게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바다에 사는 생명체니까 해양 생명체라고 하겠습니다. 해양 생명체들이 거기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물이에요, 물. 그렇죠? 바다. 해양 생명체들이 물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체들은 여전히 뭐 해야 합니까? take in,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앞에 꼭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바다 생명체의 신체들이 어떻게 하도록? 기능을 하도록. 어떻게? 적절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됐지? 물고기의 신체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 어쨌든 물을 마시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네. 그 생명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need to get rid of. 한다는 거 알죠? get rid of. 제거하다, 없애다. 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erase라든지 아니면 clear 이런 표현도 같이 쓰게 돼요. 뭐 제거 동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해양 생명체들은 제거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추가적인 extra, 추가적인 salt. 소금도 괜찮지만 염분이라고 할게 도요. 염분. 어떠한 추가적인 염분을 없애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문장 해석을 막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염분인가요? 일단 잘 한번 또 끊어볼게요. 완전한 문장 아니거든요. It might bring에서 한번 끊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나으나 bring의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그것이 가지고 오는. 목에서 생각해봐. 이 it이 뭘 의미하겠어? 물고기가 물을 마실 때 그것이 가지고 오는 소금이니까 물이에요, 물. 무엇과 함께? 이것도 물이에요. 물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오게 되는, 즉 물이 가지고 오는 소금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염분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뻐끔뻐끔 거리고 있을 때 여기 아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과 함께 들어오는 염분을 적절히 제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소금은 빨아들여요. 흡수해요. 무엇을?
물을 흡수해요. 뭐처럼?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요. 예시 되게 재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든다면, 쌓는다면 무엇을? A tiny mountain of salt. 작은 소금산. 둔덕보다는 소금더미라고 할까요? 작은 소금더미를 쌓게 된다면,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어디에? 작은 접시에 작은 소금더미를 쌓게 된다면, then 그러고 나서 add 더하게 된다면, 추가해 준다면 무엇을? 충분한 물을 그 옆에 추가하게 된다면, 소금 둔덕을 쌓고요. 그 옆에 물을 집어넣는다면, 이 상황은 뭐지? 콤마 ing. 그 옆에 물을 넣는다라는 건 뭐지? 분명히 하도록 하는 건데, on edge. 가장자리가 아마 소금 둔덕의 그 물의 가장자리를 의미하겠죠? 물의 가장자리가 touches, 만지다라고 하지만 닿다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물의 가장자리가 닿도록, 무엇을 닿아? 소금에 닿도록 하는 걸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그 소금 옆에다가 주게 된다면, 그러면 the salt, 그 소금은 흡수할 겁니다. 그 물을 흡수할 거예요. 좀 이따가 볼게요, 다시. 아직 정리 안 했어요, 하나 더. Now, 이제 you have a pile of wet salt. 여러분은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더미를 가지게 되는데 조금 축축한 소금, 아무래도 물을 빨아들였으니, 그쵸? 축축한 소금의 한 더미를 가지게 됩니다. Notice, 이제 주목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무엇을? It has increased in size. 여기서 it은 그 축축한 소금 더미가 되겠죠? 그 소금 더미가 증가했다라는 거를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서? 크기 면에서 소금이 증가했다. 다시 소금의 부피가 커졌다라는 거를 관찰해 봅시다. 빨간 펜. 똑같은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해양 생명체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제가 이거는 공규나 글을 쓰기보다는 그림을 더 많이 그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금 둔덕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어떻게 했었죠? 가장자리에 물을 이렇게 쏟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이 부분이죠? 충분한 물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의 가장자리가 소금에 닿게 돼요. 그치? 그리고 나서 소금은 뭘 한다 그랬었죠? 물을 쫙 흡수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 소금의 부피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을 조금 머금어서 소금의 크기가 부피면에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걸 오스모시스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삼투압. 삼투압 같은 경우는 염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은 염분이 높겠죠? 물은 소금에 비해서 염분이 낮을 거야. 삼투압 현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염분이 낮은 곳에서 염분이 높은 곳으로 이동해요. 됐죠? 그러면 염분이 낮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소금 더미와 합쳐지게 되는 게 이게 오스모시스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칙이 해양 생명체들에게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좀 이따가 물고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 자료 보면은 물고기 그림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한번 다시 이따가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체의 액체니까 체액이라고 하자. 신체의 액체니까 만약에 체액들이 어디에서? 바다 동물에게서 체액들이 어떠하다면 염분이 더 높다면. 됐지? 틀리지 마.
요약 조심 안 하고. 반대되는 내용 나올 거니까. 바다 동물에게서의 체액이 염분이 더 높다면 뭐보다? 해수보다 염분이 더 높아. 어떤 해수? It lives in. 그 동물이 살고 있는 해수. 변형 가능한가요? 인의 목적어 없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생략됐나요? in을 끌고 올 수 있나요? 그러면 in which it lives. 가능하죠. 전치사 대신 안 되고.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름아,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걸 한 단어로 압축하고 싶은데 아름이의 선택은 뭐야? 그렇지. 아주 선행사를 잘 봤네. Where it lives. 그렇지. 그럼 또 어디 조심할까? where 나오면 맞습니까? 맞아요. 재현아, 근데 where 뒤에 lives, 그 뒤에 in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맞추겠네. 다시. 만약에 어떤 바다 생명체의 체액이 자신이 살고 있는 바다보다 염분기가 더 높다면, 그렇다면 빨간 펜, 추가적인 염분이 어디에? 그 생명체의 몸속에 있는 그 염분은 빨아들일 겁니다. 뭘? 바닷물을 빨아들이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치 공규나 소금이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한 것은 유발합니다. 그것들, 즉 해양 생명체들이 어떻게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to sweat up 부풀도록 유발할 거예요. 원래 스웰 자체가 붓다거든요. 그 핸드폰 안 내려놓으셔도 괜찮죠? 2번 봤어요? 우리 현재 괜찮아요? 안 내려놓으셔도. 막 둘이 막 손잡고 막 뭐 싸우는 거 아니죠? 앞으로 당길게요. 나중에는. 아씨 놓쳤잖아. 뭐 하다가 말았지? 아, 스웰 하다가 놓쳤어요? 아이씨. 스웰. 아, 까먹었잖아. 붙다. 스웰이 붙다거든요. 그래서 스웰 업 하면은 팽창하다. 부피가 커지답니다. 물고기 한번 봐볼게요.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 있어요. 여기는 물속인 상태에서 염분이 낮아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물고기 몸에 있는 염분, 여기네요. 체액이었었죠. 체액이 더 높아. 염분기가 더 높아요. 오스모시스 어떻게 일어납니까? 염분이 낮은 게 높은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시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전부 다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물고기의 몸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오히려 물고기의 몸은 팽창할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소금 둔덕처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시가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만약에 양이 무엇의 염분의 양인데 어디에 있는 그 바다 해수에 있는 염분의 양이 더 높다면 뭐보다 the amount of salt in the body fluids of a sea animal 뭐보다 염분의 양보다 어디에 있는 체액에 있는 누구의 체액? 바다 동물 다시 해양 생명체에게 있는 염분의 양보다 해양에 있는 염분의 양이 더 높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추가적인 염분은 빨간펜 가야 되겠다. 어디에 있는 그 물에 있는 추가적인 염분 이 소금은 결국에 will draw 끌어낼 겁니다. 무엇을? 체액을 끌어낼 거야. 어디 밖으로? Out of the creature's body. 그 해양 생명체의 몸 밖으로 체액을 끌어낼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은 콤마 ing 분사구문 무엇을 유발하지? 그 생명체가 어떻게 되도록? to hydrate 하고 shrink 하도록.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and 2번 두 생략이 됐고요. hydrate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그거의 반이어입니다. 그래서 탈수되다라든지
shrink 하면은 줄어들다잖아요. 그래서 쪼그라들다라고 제가 의역할게요. 물속에 있는 추가적인 염분기가 생명체의 몸속에 있는 체액을 다 빨아들이게 돼서 그 물고기는 결국에 탈수가 되고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물고기도 한번 봐볼게요. 물속에 있었을 때 염분이 높아요. 이 부분도 문장에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해수에 있는 염분의 양이 더 높다면 뭐보다 체내의 염분의 양보다 염분이 더 높았지? 그러면 여기는 물고기 몸속엔 염분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스모시스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이번에는요. 염분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체내에 있는 모든 용액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물고기 몸속에 있던 체액은 결국에 다 바닷속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이 물고기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건조 탈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예전에 인명여고 부교재에서 나왔어서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쉬웠어요. 요약 문제 조금 조심하시고 그래서 저기 뭡니까? 뭐였었지? 바다? 그 물고기가 물을 마실 때 염분이 더 높게 되면은 그 너무 많은 그 염분이 들어오면은 그게 팽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결책 기억나지 인사야?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혹시 형석이 알아? 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물고기들은 어떻게 활동하는 줄 알아요? 도영이. 아, 도영이 없었나? 나은이. 맞아요. 소변 봐요, 소변. 물고기도 소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염분을 내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소금 둔덕에 대한 예시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여기까지 36번이었어요. 쉬워요. 오스모시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37번 나비네. 아름다운 곤충인 나방과 나비의 구별하는 방식 그리고 흔한 오해입니다. 이게 글이 길어요. 이게 글이 좀 깁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한데 글이 조금 길어요. 자료가 아유 말씀하시지. 제가 드렸을 텐데 그러면 아유 어떡하냐 이거 영상 들어가고 어떡하냐. 미안해요. 그래서 펜 놓고 있었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좌측과 우측 중에서 뭐가 나방이고 뭐가 나비인가요? 여쭤볼까요? 좌측이 나방입니다. 손. 오케이. 우측이 나방입니다. 손. 재현이는 손이 없어요? 발 들까요? 왼쪽이 나방이에요? 그러면은 나방과 나비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첫 번째, 더듬이의 모습을 확대를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좀 그 벌레 싫어하시는 분은 눈 감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더듬이의 모습으로 볼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개를 어떻게 접고 있는가 구별하는 방식이 나올 거고 흔한 오해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문장들이 큼직큼직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문장들이 조금씩 깁니다. 첫 번째, distinguish. 구별하는 것은 잠깐만 distinguish A from B 구조죠? 요거 텔의 개념이랑 똑같죠? 텔도 마찬가지였어요. 텔 A from B도 똑같아요. 조심. 구별하는 것은 무엇을? 이나보고 지난 시험범에 나왔었죠? 요거 나방. 나방들과 요거 아르미네하고 나영이도 나왔었네. 아니다. 재현이네만 나왔었구나. 나방들과 무엇을 구별합니까? 나비들을 구별하는 것은 어디에서? outward, 바깥이라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외적인 appearance 하면 모양이란 뜻이 있겠지? 생김새. 외적인 생김새로 나방과 나비들을 구별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It's not always easy. 맞아요. 뭐 언제나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 뭐 나방과 나비 구분하는 거 쉬운 건 아니지. But 그러나 이제 나오겠네. 있습니다 하면서 a few 복수명사 구조가 나왔습니다. A 빠지면 의미 바뀌죠. 부정이 돼버리죠. a little 아니죠. 셀 수 있는 명사니까요. 그리고 rules of thumb. 이 여러분 표현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게 경험적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경험적 방법, 경험적 근거, 실증적 사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친구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종종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규칙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rules of thumb, 경험적 방식, 실증적 증거 이런 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뭐가 몇 가지 경험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주격관계 대명사 that can help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마 뭐 여기에는 뭐 생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they can help 뭐 to distinguish moths from butterflies 아마 이런 표현이 있었겠죠. 나방과 나비를 외적인 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경험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차이점 살살 한번 가볼게요. 사진과 그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나비들에게서 조심. 모든 나비 아니라 그랬어, 진서야. 대부분의 나비입니다. 대부분의 나비들에게서 또 객관선제 올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나비들에게서 the antenna 더듬이 외울 필요가 없지. 우리가 안테나 하면은 달려있는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나비들에게서는 더듬이는 end with 끝납니다. 무엇을 갖고? 작은 클럽 쉐이프의 스웰링을 갖고 끝나게 돼요. 작은 클럽 곤봉 모양의 혹을 가지고 더듬이는 끝나요. 그래서 곤봉 모양의 혹이요?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아마 조금 이따가 사진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아마 나비의 더듬이는 끝부분이 요렇게 끝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작은 곤봉 모양의 혹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라고 싶어요. 좀 이따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whereas 또 나왔어요. 반면에 나방들에게서는 they are usually feathery or narrow. 여기서 they는 그 더듬이를 의미를 하겠죠. 그 안테나 다음에 and 뒤에 s 안 붙었네요. 이 자체가 복수니까. 나비나 나방은 더듬이를 2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더듬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첫 번째 형용사 깃털이 달려 있고요. 나방의 더듬이 깃털이 달려 있나 봐. 또는 두 번째 형용사 좁아집니다. 됐지? 해석 잘해봐봐 이제. 어디로 좁아져? 어디로 전치사 to의 느낌. 어디로 미세한 팁. 끝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끝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사진으로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 아마 나방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끝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깃털도 달려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다행히 바퀴벌레는 안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구분 한번 해보라는 거. 나비들은 두 번째 특징이네. 나비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tend to rest.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냐 하면서 문법 나올 것 같은데 예전부터 나왔었던 with 명사 분사로 나옵니다. with 명사 분사.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held는 과거 분사겠죠. 계속 체크하고 갈게요. whereas 반면에 나방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with 명사
여기까지. 명사, 분사 덩어리가 안 보여요? 간단하겠지? 성격이 약한 요 놈이 생략됐을 거니까 성격이 약한 비동사 계열 비인이 생략됐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물론 저기 그 첫 번째 부분에 wings하고 held 사이도 뭐 비인이 생략됐다라고 봐도 돼. 그래야 수동 구조잖아요. 근데 아마 이걸 놓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with 명사 분사 덩어리로 왔어요. 다시. 나비들은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자신의 날개들이 held shut, 젖혀진 채로, 뭐 닫힌 채로라고 할까요? 자신의 날개들이 닫힌 채로, 젖힌 채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비들의 몸 윗부분에 날개들이 젖혀 있는 채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나방들은 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또 조심하고 형서가 모든 나방들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더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올 이런 표현 조심하시라고요. 또 반면에 나방들은 더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한 채로 the upper sides, 윗부분 조심. 날개들의 윗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 아니라 날개들의 윗부분이 on full view 한 채로요. 나방들은 어떻다? 날개들의 윗부분이 on full view 한 채로 휴식을 취합니다. 잘 보이는, 원래 full view라는 게 완전히 보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다시 나비는 어떻게 휴식을 취한다? 날개가 어떻게 공규나 몸 위로 접혀져 있는 상태, 닫힌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나방들은 대체적으로 날개들의 윗부분이 다 보이는 형태로 쉰대요. 좀 이따 사진 한번 봐볼 겁니다. Further distinctions. 얘들아 여기는 일치불일치 무조건. 여기는 일치불일치. 더욱이 차이들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조심. 뭐 함으로써? By looking for. 찾아봄으로써 차이들이 또 있을 수 있대요. 어떤 차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 틀릴까봐. 작은 후크를 찾아봄으로써예요. 후크 뭐예요? 후크 선장입니다. 후크 선장. 연결고리. 작은 연결고리를 찾아봄으로써 차이점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대. 어떤 연결고리들? The joints. joints네요. The joints. 연결시키는 뭘? Fore and hind wings네요. fore는 앞이라는 의미고, 그쵸? 그래서 forward 이렇게 하죠. 이 hind는 behind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 날개, hind wings, 뒷날개입니다.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작은 고리를 찾아봄으로써 차이점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대.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러한 특징은, 아마 이 작은 고리가 있는 특징은 오로지 존재하더라. 동사 아니라고, S 붙으면 안 된다고, 콤마 접속사 아니라고, 그치? 형용사예요. 존재하는 특징이더라. 어디에게서만? 나비 아니에요. 나방들에게서만 존재하는 특징입니다. 다시, 나비와 나방은 어떤 외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더듬이의 모양. 두 번째, 휴식을 취할 때 날개에 접혀 있거나 펼쳐져 있는 구조. 세 번째, 나방에게서만 존재하는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도 이거 구글링을 많이 해봤는데 이 타인의 훅은 제가 못 찾았어요. 나방에게서만 존재하는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작은 고리는 못 찾았지만 우린 글로만 봐도 될 겁니다. 나방들에게만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봐볼까요? 벌레시랑 눈 감으셔도 돼요. 확대했어요.
좌측이 나비일까요? 우측이 나비일까요? 제 생각에는 좌측이 나비일 것 같아요. 더듬이 끝부분을 보시겠습니까? 더듬이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작은 곤봉 모양이다라는 게 보일 거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끝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feathery, 깃털 모양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더듬이로 보자면 이런 차이. 이제 날개 봐볼게요. 이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날개. 좌측이 나비입니까? 우측이 나비입니까? 아마 좌측 사진을 보게 되면 날개가 held shut, 젖혀진 채로라는 게 보이실 거고, 우측을 보면은 날개의 윗부분이 잘 보이도록, 그쵸? 그래서 윗부분이 잘 보이는 형태로 나방은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보면은 내용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잘 안 보일 건데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후크 아닐까 싶어요.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작은 고리 역할. 물론 저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쪽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흐름은 바뀝니다. 주제문 보시면 나방과 나비의 구별하는 방식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오해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The stereotypical differences, 전형적인, 고정적인 차이들은 하고 구조 조금 이상해요. 가려보고 갈게요. with부터 butterflies까지만 가려보세요. 그러면 differences are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원래 정형적이라면은 재현아 여기 콤마 찍는 게 이뻐요. 콤마 구조를 좀 보여주는 게 편할 텐데 그걸 찍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with 명사 분사로 나타났어요. 이거 과거 분사예요. cast. 과거 분사인데 cast는 뜻이 좀 많아요. 뭐 던지다 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cast는 아마 낙인 찍힌, 묘사되는, 여러분도 아마 낙인 찍혀 있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cast가 낙인 찍다. 그렇게 보이게 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with 명사 분사로 들어왔고요. 편의상 그냥 쭉 해석을 할게요. 이제 오해입니다, 범균아. 여기는 전형적인 차이점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용 조심, 나방들이 이렇게 묘사가 된대. 나방들은 무엇으로 묘사가 돼요? The gloomy, 조금 어둡고, nocturnal, 요거 우리 피아노 중에 녹턴이라는 게 있죠. 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밤의, 야행성의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좋겠네요. 나방들은 어떻게 묘사가 되더라? 조금 막 칙칙하고 야행성의 사촌들로 묘사가 되는데, 누구의 사촌들? 다채로운, 태양을 좋아하는, 그럼 태양을 좋아하는 거는, 이거는 그 야행성은 아니겠죠. 낮에 활동하는 나비들. 됐지? 태양을 좋아하는 나비? 말이 조금 그렇네. 태양을 좋아하는 나비. 이중적이네.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마 웃을 거예요. 다채로운 세계, 태양을 좋아하는 나비들의 사촌일 거야 라는 전형적인 차이들은 무엇이다? 단순히 잘못된 거예요. 뭔 말인 줄 알아요? 나방들은요 무조건 어두운 색이에요. 나방들은 무조건 야행성이에요. 나비들은 색깔이 휘황찬란해요. 나비들은 태양을 좋아해서 낮에 활동해요. 이런 차이점들 틀렸다고요. 그럼 반대 내용 나올까요? 나방은 칙칙하지 않나 봐요. 또 나비의 색깔이 다채롭지 않을 수도 있나 봅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이러한 차이점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많은 밝은 색깔을 가진 나방들도 있고요. 됐죠?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나방들도 있고, and many, 이런 나방들도 있어요. many moths 생략됐네, 아름.
그래서 원래 선행사가 있었는데 반복돼서 생략이 된 거야. 다시 어떤 나방들이 있어? which 주간대 맞니? what으로 바뀌면 안 돼. 선행사가 사라졌어요. 생략된 거. 많은 다채로운 나방들도 있으며 많은 나방들도 있더라. 어떤 나방들? 활발한 나방들. 모 내내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지만 여기서 the day를 낮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낮 동안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 내내 활발한 나방들도 있고 다채로운 색을 가진 나방들도 있어요. 칙칙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와 비슷하게 there are few, 다시 a few 뭐도 있더라? 몇몇 야행성 나비들도 있고요. plenty 다음에도 생략이 됐어. 원래 plenty 진서야 많은 충분한이잖아요. 그래서 plenty 뒤에도 재현한 butterfly 생략입니다. 그래서 what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니까는 what이죠.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butterflies가 있었다고요. 생략이 된 거. what 바뀌면 안 돼. which는 되겠지만. 그와 비슷하게도 몇몇 야행성 나비들도 있으며 이런 충분한 나비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비들? They come closed. come closed. 그냥 뭐 옷을 입다 정도로 봐도 되는데 뭐뭐를 갖춘 주격관계 대명사에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냥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무엇을 갖추고 있는 많은 나비들도 있다. In shades of brown and gray. 어떻게 해석할 거야? 갈색의 색조와 회색의 색조라고 할 겁니까? 묶어서 그냥 색이라고 하시죠. 갈색과 회색을 갖춘 많은 나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차이점이 잘못됐어요. 전형적인 차이점. 사람들이 통념 뭐였어요? 통념. 바이애스, 편견 뭐였어요? 편견. 나방, 칙칙해. 야행성이야. 아니, 다채롭고. 난 내내 활발한 나방들도 있고 야행성의 나비와 갈색과 회색과 같이 글루미한 색깔을 지닌 나비들도 있어. 어쨌든 결론은 이래. It's more sensible. 더 합리적일 것 같아. 생각하는 것은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가주어, 진주어. 누구를? 나방과 나비들을 함께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차이점 다 서술했으면서 이제는 하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Both butterflies and moths. 나비와 나방들은 모두 아름다우며 그리고 패셔네이팅한 인섹트거든. 됐지? 지금까지 다 차이점 말해놓고 하나로 보자. 나비와 나방은 모두 아름다운 곤충이자 매력적인 곤충이다라는 면에서는 하나로 보자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제문 다시 보시면 아름다운 곤충인 이렇게 써놨어요. 나방과 나비는 공통점은 뭐야? 아름답다. 매력적인 곤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고 차이점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묘사가 된 것 같아요. 더듬이, 그리고 날개의 모습, 쉴 때, 그리고 나방들만 갖추고 있는 후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봐볼까요? 누가 나방이고 누가 나비예요? 좌측을 보면은 와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런데 날개의 모습을 보니까 맞아요?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윗부분을 활짝 피고 있네요. 저건 나방이겠네요. 뒤에서 보여요, 규나? 더듬이가 깃털로 돼 있기도 합니다. 조금 크죠, 더듬이가요? 오른쪽 보면은 색깔이 어두우니까 나방이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분명히 날개 접힌 모습을 보니까는 온전히 헤드샷 된 상태에서 쉬고 있네요. 저건 나비예요. 어쨌든 그런 오해에 있긴 했었지만 모두 아름다운 곤충으로 보시자라고 말하는 게 37번이셨습니다. 37번이었습니다. 38번 하나 남았네요. 시간 빨라요. 벌써 1시간만 넘었어요. 지금 7시 27분이에요. 시간 빠르다. 그치? 한 지문 더 할까요?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관리되는 방식들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관리되는 방식들. 저는 이런 지문들이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없어요. 차라리 뭐 아까 봤었던 물리학 그 단위 측정이라든지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재밌고 이건 객관적 사실만 전달할 거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데 쉽다고. 됐지? 재미가 있는 건 언어적 은유가 좀 있는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쉬워요. 천천히만 해도 됐고요. 뭐 제가 막 부단하게 적을 필요는 또 없어요. 쉬운 지문이니까는 따로 정리는 각자 문장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 이건 생략된 게 맞지. 뒤에 완전한 문장의 BPP 형용사 구조 이거 way, how 느낌 생략됐네. how 붙을 수 없지? 바꿔 쓸 수 있는 건 in which. 아마 얘가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건균 얘를 돌려도 되잖아. which나 that을 쓰고 어떻게 해야 하려면 which나 that을 쓰고 in을 뒤로 보내도 되잖아. 전치사 위치 구조였으니까 numerous ways which that wildlife is managed in 가능하잖아. 왔다 갔다 또 조심.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야생이 관리되는 수동. 관리되는 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쉽네. 주제문 끝이야.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방식들은 모두 imply 함축합니다. 무엇을? 스튜어드십이네요. 관리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하는 건 책무예요. 책무. 뭐 책무나 책임이랑 똑같죠?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방식들은 모두 함축합니다가 아니네. 가지고 있다. 포함하다. 수반하다. 수반하다. 가지고 있다. 수반합니다. 무엇을? 책무.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and 뒤에 거 강조. can be classified.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끝. 두 개의 넓은 categories. 어떤 경계들로, 분류들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넓은 범주들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주인가요? 첫 번째, 액티브한 매니지먼트고 적극적 관리, 그리고 반의어인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소극적 관리라는 게 있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글은 액티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주로 다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인액티브로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 두 문장 정도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액티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적극적일까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적극적 관리는 does something, 무엇인가 합니다. 누구에게? 그 population, 동물의 개체에게 무엇인가 한대요. 어때? 적극적으로 인위적으로 가하는 거 맞나요? 동물의 개체에게 무엇인가 한다라는 건 인간이 개입하는 거 맞아요? 적극적인 관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서치에서 뭐와 같은? 늘리거나 줄이거나 무엇을? Its size. 그 개체수의 크기. 그 개체수의 크기. 동물의 크기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개체수를 줄이거나 개체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과 같은 개체수의 무엇인가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어때? 액티브한 거 보이니? 직접적인 방식 개입을 한다는 거네. 뭘 통해서? 전략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무엇과 같은 전략? translocations. 거주지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식지 이주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식지를 바꿔놓거나. 됐지? 그러면 특정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겠네. 다른 서식지로 가면. 됐죠? 서식지를 이주시키거나 또는 사냥하는 것과 같은 전략들을 통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체수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개체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적극적 관리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사냥을 통해서 특정 개체수를 많이 죽이게 되면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respectively, 각각 별개로 그렇게 한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네요. 동물들을 이주시킨다든지 동물들을 사냥하게 하면서 개체수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개체수 같은 경우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또한 동물들의 개체수들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액티브 매니지먼트예요. 뭐 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by ing alter 바꾸다. 바꿈으로써. 무엇을 바꿔? the habitat 서식지를 바꿔줌으로써 위에 나왔던 trace location과 비슷한 의미네. 뭐하게? to the benefit or disadvantage of a population 유리하게, 이점이 되게 또는 불리하게 무엇에? 특정 개체수의 이득이 되거나 특정 개체수에게는 안 좋은 방식으로 서식지를 바꿔 놓음으로 개체수들은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역에 늑대가 너무나도 많고 사슴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늑대들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늑대들을 사냥을 한다든지 사슴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 동물의 개체수에 유리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서식지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 사냥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직접적 방식을 가하는 게 액티브한 매니지먼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요. 계속해서 액티브입니다. if 만약에 개체수의 크기들이 어떻다면 너무 적다면 그럼 멸종위기처럼요. 개체수의 크기가 너무 적어요. 무엇의 목표에 맞게? 관리 기관들이라고 할까요? 관리 기관들의 목표와 관련하여 개체수의 수치가 너무 낮다면 관리 에이전시가 10,000마리를 원하는데 지금 2,000마리인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적극적인 관리가 can be pp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매니지먼트도 나올까? 서식지 이전, 사냥 그런 거 말고 어떤 방식도 나올까? 서치에서 뭐와 같은 거지? Predator Control. 포식자를 통제하기도 한데 왜? 뭐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Neonatal Death를 최소화한데 이게 갓 태어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natal 하게 되면은 태아의 이런 뜻이 있어요. 갓 태어난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갓 태어난 새끼들의 죽음이겠지? 동물 새끼들. 갓 태어난 새끼들의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식자를 통제한다든지 됐어요? 첫 번째가 Predator Control이고요. 두 번째가 Habitat Improvement예요. 1번, 2번 또는 서식지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방식도 통합될 수 있어. 서식지 개선 왜? 제공하기 위해서. 뭘 제공해? required. 요구되는 cover. 은신처인가요? 여기서는? 요구되는 필요한이라고 하자. 필요한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식지를 개선시킬 수도 있대. 누구를 위해? 이번엔 네이츠네요. 그럼 여긴 갓 태어난 새끼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포식자들로부터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지 개선이라든지 또는 갓 태어난 새끼들의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식자를 통제한다든지 이거야말로 정말 액티브한 매니지먼트 맞죠? 이거야말로 액티브하죠. 포식자를 통제하고 포식자를 사냥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자연 환경에 은신처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액티브한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적극적인 접근법들을 보여줍니다. 무엇에? 관리와 관련한 적극적인 접근법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 문장이 문장 삽입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도 문장 삽입이 괜찮죠. 액티브한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개체수들 같은 경우는 may not be
actively 적극적으로 BPP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긴 뭔 줄 알겠어, 아름아, 재현아? inactive 나올 거야, 좀 이따가. 다른 동물 개체수들은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처럼 이러한 개체수들처럼 어디에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 이러한 개체수들처럼요. 국립공원 보통 아프리카의 국립공원이 많은 걸로 알아요. 거기에 적극적 관리해요? 안 해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거든요. 그래서 뭐 사자 새끼들이 죽음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개입 안 합니다. 아프리카 국립공원 그대로 둡니다. 그렇죠? 다른 개체수들은 국립공원 같은 있는 애들은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냅두는 건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도영아. 아프리카 국립공원 동물들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냥꾼들이라든지, 맞아요? 포획자라든지 관광객들은 관리하겠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내용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들에서는 관리 활동들은 최소화하는 건 맞거든. 외부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해. 누구에게? 개체수와 서식지에 끼치는 외부적 영향은 최소화해. 그건 뭔 말이야, 형서가? 자연 그대로 둬. 사자의 수를 늘린다든지 뭐 코끼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증가시킨 이거 안 해요. 개체수나 서식지에 끼치는 외부적인 영향은 최소화해. which often involves management. 그런데 이러한 것 자체는 종종 포함합니다. 무엇을 포함해? 관리는 포함해야 돼. 누구의 관리? 인간들의 관리는 포함해야 돼. 뭐가 아니라, 됐지? 동물들을 향한 관리가 아니라 인간들의 관리는 해야지. 맞잖아. 아프리카 국립공원이요. 사자가 뛰어놀고 코끼리가 다니는 그런 국립공원이요. 개체수나 서식지에 영향 안 끼쳐요. 사람 개입 안 해요. 대신 은연중에 포식자란다. 불법 사냥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관람객이 좋다고 뛰쳐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사람들과 관련된 관리는 하겠지만 동물들과 관련된 관리는 안 합니다. 되게 쉽죠? 야생동물이 개체군이 관리된 방식은 두 가지, 적극적 방식과 소극적 방식이었는데 소극적 방식은 아예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향한 관리는 하더라. 네,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8번이었고요. 아까 뭐라고요? 뭐 어디까지 한다고요? 제가요? 39번인가요? 38번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이번 주 토요 수업에서 25년 10월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 4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빨리 25년 10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영상 여기서 종료할게요.